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요입니다. 디딤돌 R&D 최종 접수 마감이 2월 6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이 디딤돌 R&D에 선정되기 위한 디딤돌 R&D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디딤돌 R&D 사업계획서 리뷰 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의 영상에서 차원이 다른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4번의 R&D, 현재 2년 반 동안 디딤돌 창업 지원 기반 조성, 기술 매칭, 후속 성장 R&D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실제 모든 게 한 번에 선정된 건 아닙니다. 저는 디딤돌 R&D 첫 번째 지원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고요. 첫 번째 탈락은 정말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팩트 폭격을 당했습니다. 너희 사업 아이템은 현재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평가서를 받았고요. 한번 자세하게 보자면은 50점으로 저 태어나서 50점은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50점으로 추천 제외되었고요. 추천 제외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정품 인증의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로 제공한 QR코드의 개별 기능성이 국가 자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지 않다. 그리고 기술성 부분에서는 성과 지표 목표에서 7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그 70% 이상이 될 근거가 없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뭐 90%, 뭐 95%에 근접한 평가 지표를 내세우는데 저는 70% 이상. 그럼 과연 상용화도 안 될 수 있는 기술을 위해서 국가 자금이 들어가야 되나? 사실 이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기획기술 관련해서 뭐 시장 현황, 뭐 특허가 부족하다, 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기술의 세부적인 부분이 미흡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개발 방법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이건 이미지를 잘못 넣은 건데요.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성 부분에서 정말 패트 폭격 당했습니다. 네, 기술 국내의 기술을 대비해서 근거가 부족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목표 시장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경쟁사보다 기술적 우위가 없다. 어, 결국에는 국가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말 패트 폭격이었고, 이 첫 번째 이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탈락했다라고 화도 나지만은 이 평가서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번에 디딤돌 아이디 첫 번째 팁은 이 평가 정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무조건 접수를 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R&D 사업을 추진할 때 이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부족하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보는지 또 국가 자금에서 국가 자금을 지원받는 R&D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주로 봐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하지, 접, 내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접수는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본문 과제 개요입니다. 본문 과제 개요가 이번에 추가되었고요. 이 본문 과제 개요에서 기술 및 이름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어, R&D 사업에서는 어떤 아이템도 있지만은 어떤 기술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부를 수 있는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적 이름을 명칭해야 됩니다. 이 명칭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심사위원조차도 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가 정한 명칭, 다른 명칭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기술은 내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두 번째 팁은 바로 기술과 아이템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이름을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나만의 기술로 명칭하는 것입니다. 과제 개요 내용 작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평가위원이 어떤 내용을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사업 계획서에서 봐야 될지, 이 사업이 무엇을 개발할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개요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내 사업 아이템 전체를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수정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 아마 다른 분들한테 한번 전달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해가 되는지, 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면서 이해도 어느 정도 내 사업 아이템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첫 페이지만으로도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서는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목표로 나오라고 약간의 좀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량적인 목표라는 것이 그렇다면 대표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정성적인 목표라면 이 대표가 도대체 뭘 만들고 싶은지, 정량적인 목표라면 그럼 어떤 기술을 어떻게 만든지에 대해서 좀 표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가치를 바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시장 현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첫 페이지 내에서 이 대표가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지가 설명이 안 된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해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서 내가 아는 아이템, 나의 기술을 모두 다 오픈함으로써 심사위원이 뒤에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부족에 대한 근거. 제가 처음에 제가 받은 평가서를 오픈했습니다. 결국 R&D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안과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개발 기술의 제품 사업화 정의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기술을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서는 이 기술이 가능한 이유와 기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기술 개발 목표에서는 바로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합니다. 어, 영, 창업 패키지에서는 사업성이 약 70에서 80%였다면 연구개발 계획서에서는 기술성이 7, 80, 사업성이 30, 20입니다. 아까 평가서를 보신 것처럼 사업성 역시도 평가무에 들어갑니다. 결국 국가 자금을 들어서 개발되는 기술에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거나 기술이 오픈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국가에서는 자금 낭비입니다. 따라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봤을 때 기술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기술성 부분을 더 많이 작성하고 좀 더 촘촘하게 논리적 근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근거 제시. 그렇다면은 내가 위에 나온 세부 개발 항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 이건 뭐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직접 대표가 개발자라면 내가 개발에 대한 로직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한다면 외부에서 어떤 로직과 기능을 갖춰서 가지고 되고요. 아니면 어떤 기술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 방법론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지만은 내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나열식으로 하나하나씩 소개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최대한 도표, 텍스트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많은 도표와 그림을 가지고 우리 기술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개발 방법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 방법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R&D, 내가 없는 한 회사에서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주관기관 아니면 뭐 참여기관이 선정될 수 있고 아니면 외부의 위탁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의 비중은 바로 대표님이 있는 대표님의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국가 자금은 내가 받는 건데 개발을 딴 데서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개발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디딤돌 R&D에서는 주관기관에서 대부분을 많이 하시고 그냥 외주 용역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D를 처음에 하는데 위탁기관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추진 전략은 나의 비중이 가장 커야 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추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개발 방법에서 바로 성능 지표와 평가 환경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으니 별로 크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탈락과 합격은 이 성능 지표와 평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다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 연구 개발 부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연구 개발, 기존에 제가 R&D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실제로 개발한 게 없는데 이 부분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게 없더라도 내가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찾아봤는지, 아니면 어떤 관련 특허를 검토해 봤는지 모든 것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수준, 지금 나의 회사에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개발된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 기술과 선행 기술 구분이 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단계가 왔는지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선행 기술은 그동안 준비한 것들, 내가 지금 완료된 것들,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사 단계, 준비 단계. 만약에 별도의 R&D 사업을 거쳤다면은 그 뭐 중기부가 아닌 다른 R&D 사업을 거쳤다면은 그 R&D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과 이번에 받는 디딤돌 R&D에서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발 주요 성과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국가 자금을 통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업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국가 자금으로 만든 기술이 활용성이 높다라는 뒤에 사업성분 나오니까 활용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양한 기업들, 결국 뭐 기업, 소비자, 아니면 어떤 뭐 다양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이 나 혼자 쓸 수도 있고 소비자한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기업과 협업도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기술이 얼마만큼 더 커질까에 대한 활용성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제 아홉 번째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팀 구성 계획 역량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바로 회사 자랑입니다. 나는 몇 명의 인력이 있고 어떤 개발자가 있어서 이 개발 인력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뭐 개발자가 많고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1인 대표 아니면 개발자가 다 완료된 대표가 아니라면은 저는 앞으로 나와 함께 할 사람들 아니면 내가 뽑아야 될 인력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부분.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1인 사업자라면은 바로 오늘 저녁에 사람인 아니면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 채용 공고를 넣고 나 현재 지금 채용을 하고 있으니 디딤돌 RN 사업이 6월부터 시작입니다. 6월 안에 이 기술을 가진 이런 분들의 사람을 뽑아서 내 회사의 팀원을 합류시켜서 이 기술 개발을 완성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R&D 자금 집행을 하겠다. 사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디딤돌 R&D에 들어가는 개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실제 저희 회사 내 개발자분들은 뭐 두 분, 세 분 정도고요. 한 분과 두 분과 세 분과 한 명도 없다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당연히 연구소가 없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선정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가끔 논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없으면 개발하기 어렵다. 개발하기 어렵으니 선정이 안 될 것이다. 그 논리는 당연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 논리는 개발자가 없지만 나는 6월 협약 전에 개발자를 충원할 준비를 했었고 충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되면 바로 들어와서 개발을 하겠다. 최근에 개발자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두 분 이상의 개발자를 충원한다면은 사실은 5천만 원, 한 1억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디딤돌 R&D 자금은 1억 2천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따라서 한 분만 있더라도 아니면 개발자가 뭐 실제 공대 출신의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인력들 이번엔 어렵겠지만 하반기나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꼭 연구팀은 만들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창경센터 과정은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적인 선발적인 부분을 바로 창경센터로 이관한 것입니다. 창경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창경센터에서 인정받은 창경센터는 R&D 기관이 아닙니다. 창업 패키지 기관입니다. 따라서 아직 개발자가 충원이 안 돼 있더라도 사업성이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서 최대한 내가 뽑을 수 있는 현재 지금 사람이 없다면 공고 정도라도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일정입니다. 기술 개발 방법은 위에 만든 개발 절차,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방법론을 말씀드렸고요. 이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일을 할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들과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대표가 고민을 했는지, 저는 분기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를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론으로 분기별로 뭐 해야 할지 다 표기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야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고 나만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발 방법을 단순히 그냥 뭐 1차년도, 2차년도 뭐 월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들을 작성하실 겁니다. 전 여기서 저만의 차별점, 개발을 어떻게 하든 방법론을 마지막으로 확정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지가 나왔고요. 어떤 기능을 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나왔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력이 들어올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력과 개발이 모든 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진행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하셔서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용 계획입니다. 연구비 사용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기계장치 싫어하고요. 예, 임대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만한 뭐 연구 수당을 크게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간접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정말 논란이 없고 그냥 간단합니다. 디딤돌 R&D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이고 결국 사람이 개발해야 됩니다. 인건비 비중이 제일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일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사업화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는 이 사업화 목표 전략을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목표만큼은 도표와 논리적인 근거, 심사위원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난 아직 사업도 하지도 않았고 계약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상상이죠. 미리 MOU가 체결돼 있다면 MOU 내용을 써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매출이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올해 매출이 4억이었다면 내년 매출은 한 20% 상승, 아니면 10% 상승. 당연히 상승돼야 될 거고요.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금 들어가서 기술 개발이 돼서 사업화가 됐는데 매출이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내가 20%가 오르게 됐으면 거래처 네 곳을 추가했던가 아니면 소비자 몇 명을 모아서 어떤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 논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발전된 퍼센트, 이 퍼센트에 대한 근거는 몇 개 도입사를 넣어야 되고 도입사별로 몇 명을 어떤 매출을 내야지 가능하겠다. MOU 있으면 MOU 아니면 마케팅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업화의 목표의 기본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결국 R&D 사업도 최종에는 결국 사업화 사업이고요. 사업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 자금을 통해서 만든 이 아이템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지, 당연히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사업화 프로세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수학 분석. 아무래도 이 부분 뭐 수학 분석이라는 이런 정량적인 도표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분석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실제 양산 전략 등을 넣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발전된 기술을 표기해도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 선정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미 벌써 고민하셨던 아이템을 고민해서부터 이게 과연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성은 높아야 됩니다. 기대 효과는 뭐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표기하고 있고요. 이 기대 효과는 나의 우수성을 마지막에 한번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뭐 사진 여러 가지 걸 넣고 싶기는 한데 사실 최대 한 페이지로 한정됐기 때문에 우선 좀 텍스트로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가 썼던 R&D 사업계에서 계획서에서 이번 디딤돌 R&D에 바뀐 부분에 페이지 수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항상 강조했던 두 가지 부분, 시장적인 분석, 뭐 국내 국외 시장적인 분석 자료하고 경쟁자 분석을 좀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페이지 수가 추가되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후회되신다면은 뭐 평가서를 받고 경쟁자 분석이 부족하다,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가 약간 초과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타트업 CEO 커뮤니티 스타트업 세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좀 더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꼭 디딤돌 R&D에 선정되어서 R&D 과정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